땅이 좋으면 농사도 잘 되고 병충해도 덜하겠죠. 고품질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쉽고 확실한 방법, 프로바이오틱스 파밍, 줄여서 PF 농법 개발자 장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PF 농법은요, 그렇게 어려운 농법이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한 농법인데요. 양질의 유기물, 부식산을 주로 쓰는데요. 양질의 유기물을 많이 쓰고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을 왕창 쓰자. 이 두 가지 조합만으로 충분히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PF 농법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왜 이게 잘 안 됐었느냐? 양질의 유기물이 뭔지를 잘 몰랐고요. 어떤 미생물을 얼마나 많이 써야지만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어요. 물론 이러한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없었죠, 우리나라에. 제가 PF 농법을 2년 좀 넘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PF 농법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PF 농법이 어떤 건지를 아실 수 있게끔 이번 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관심 갖고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알 구조와 호달 구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토양은 전기 전도도 EC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양분 보유 능력 CEC라고 하고요. 배수성, 통기성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야죠. 때알 구조가 되면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환경의 토양이 됩니다. 때알 구조라는 거는 여기 옆에 보면 호달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호달 구조 쭉 돼 있죠. 점토질이 많을수록 이런 호달 구조가 많은데요. 유기물을 잘 쓴다라는 거는 미생물도 같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던 흙의 입자들이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요. 약간 미끈미끈한 성분들 때문에 이렇게 뭉치게 되는데요. 요걸 때알 구조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토양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배수성, 통기성이 좋겠죠. 그리고 양분 보유 능력도 좋고 전기 전도도도 적당한 그런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토양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죠. 토양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겠죠. 자, 토양과 미생물 입장에서의 유기물에 대한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먼저 유기물이라는 거는 축분 있잖아요. 우분, 개분, 돈분 이런 것들은 유기질 비료라고 표현을 하죠. 유기물이라고 표현은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기물이라는 거는 탄소 화합물이죠. 미생물의 주식은 탄소예요. 질소는 약간 필요하고요. 토양 내에서 미생물에게 탄소를 장기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식산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치고 연갈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식산이란 말은 한자고요. 영어로는 휴믹 애시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휴믹 애시드를 다시 또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니까 휴믹산이 돼요. 그래갖고 용어가 좀 헷갈려요. 지금은 제가 일단 부식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부식산의 CEC, 양분 보유 능력. 자, 이게 200에서 450. 사실은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바이오차, 발효톱밥, 왕겨, 축분태비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 CEC 양분 보유 능력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EC, 토양 전기도도 매우 낮아요. 왜 그러냐? 부식산에는 질소, 인산, 가리가 없기 때문에 EC가 낮죠. pH는 약간 약산성이에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자, 유기물의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몇 년 갑니다. 꽤 괜찮아요. 미생물 활성도는 아주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식산을 사용했을 때 부식산에 잘 달라붙어서 살 수 있는 미생물 주로 보면 바실러스 관련된 미생물과 방성균 이런 우조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부식산은 토양의 완충작용, 그 다음에 때알 구조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데 나머지 바이오차, 발효톱밥, 왕겨, 축분탭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농법에서 부식산을 쓰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참고삼아 유기물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거는 바이오차고요. 바이오차는 내가 한번 뿌려놓으면 나 죽을 때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발효톱밥은 바이오차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래도 이것도 1년 이상 가는데
발효 톱밥의 장점은 톱밥을 가지고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약간의 질소질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게 되는데 뒤집기를 한 5번 하고 후숙 기간을 두게 되는데 후숙 기간 동안에 방성균, 바실러스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토양에 들어가서 각종 병해충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발효 톱밥이죠. 그래서 저는 발효 톱밥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왕겨도 유기물로서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부식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축분태비는 주로 질소 인상가리 공급의 목적이 좀 있기 때문에 이씨가 좀 높죠. 부식산은 양분 보유 능력이 아주 좋은데요. 때알 구조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 점토질의 예를 들어볼게요. 전라도 지역에는 점토질이 많아서 땅이 딱딱하게 굳는 경향들이 많아요. 때알 구조를 만든다. 그랬을 때는 배수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 때알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유기물 중에 하나가 부식산이고요. 또 반대로 사질토다. 그러면 양분을 줬을 때 양분을 붙잡아 주질 못해요. 토양에서. 그때 이 부식산이 양분을 제일 많이 붙잡아줘요. 그래서 사질토든 점토질 토양이든 부식산이 가장 좋은 유기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농법에서는 부식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양과 뿌리 입장에서 미생물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뿌리 주변에 정착도 잘 해야 되고 뿌리와 공생도 해야 될 거고요. 토양의 때알 구조도 잘 만들어주고 염류 집적도 해결하고 이런 역할들을 잘 해야겠죠. 1위는 역시 바실러스입니다. 바실러스. 고초균이라고도 하죠.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리체니포미스, 벨레젠시스 이런 미생물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업체들은 왜 이 바실러스 이런 미생물들을 쓸까요? 이게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래요. 1위입니다. 1위. 미생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위는 트리코데르마입니다. 트리코데르마는 곰팡이죠. 녹색 곰팡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좋은 미생물이에요. 1위, 2위가 바실러스와 트리코데르마예요. 자, 나머지도 이제 보면 균근균이라고 있고요. 슈도모나스, 광합성 세균, 방성균. 참고 삼아 있는 게 아니라요. 유산균과 효모균은 토양과 뿌리에서 큰 역할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등외입니다. 순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바실러스 미생물들은 포자를 형성을 하죠. 내생 포자라 그래서 아주 안 좋은 환경이 된다 해도요. 잘 안 죽어요, 얘들은. 그러면서도 토양 병원균도 억제하고 양분 흡수도 촉진시켜주고 아주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양분 가용화, 우리 염류집적 많이 있잖아요. EC가 높다 그러잖아요. 그 EC가 높은 염류집적 해결해 주는데도 바실러스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PF 농법에서 유기물로는 부식산, 미생물은 바실러스. 둘 다 왕창 쓰면 농사가 안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토양에서 얼마나 잘 살아남는지 이걸 이제 순위를 한 번 더 매겨봤는데요. 바실러스가 당연히 1등이죠. 왜 그러냐면 내생포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바실러스 균이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네들이 환경이 안 좋아지면 가운데 동그랗게 포자가 형성이 돼요. 아니면 뭐 끝부분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동그란 안에다가 DNA, RNA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걸 다 집어넣고 그 껍데기는 없어져요. 내생포자라 그래요.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내생포자는요. 자외선에도 안 죽고 추워도 안 죽고요. 더워도 안 죽어요. 그래서 바실러스만큼 오랫동안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바실러스가 1등입니다. 2등은 트리코데르마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트리코데르마도 포자를 형성해요. 그런데 이거는 바실러스처럼 내생포자는 아니고요. 분생포자라 그래서 곰팡이균이 자라면서 이 균사 끝부분에 동글동글하게 포자를 형성해서 그걸 날려서 이제 종족을 번식합니다. 그런데 이 분생포자도 어느 정도 환경에 강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방성균이 이제 그 다음에 있고요. 유산균, 효모균은 역시나 토양 내에서 오래 못 갑니다. 얘네들은 포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효모균 이런 거를 내가 토양에 뿌렸다 하더라도요. 한 3일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역시 바실러스균이 1등이죠. 부식산과 바실러스 미생물을 왕창 쓰면 농사가 잘 된다. 이게 PF 농법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부식산과
미생물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부식 물질이에요. 부식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부식 물질, 자 여기 광산을 한번 보세요. 이 광산이 2탄이라고 하는 원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갈탄까지 가요. 요거 이제 연갈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연갈탄 안에 휴믹산이 들어가 있어요. 부식산이 영어로 휴믹 애시드, 다시 한국말로 휴믹산이라고 그랬죠. 부식산은 휴믹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휴믹산이 있고요. 이 부식물질 연갈탄 안에 풀빅산, 휴믹산, 휴민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입니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 연갈탄 안에는 풀빅산이 많진 않아요. 풀빅산은 약 2 내지 3%, 휴믹산이 약 40에서 60%, 나머지는 대부분 휴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구매해 보면은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풀빅산은 약간 노란색 계통이고 휴믹산은 아주 시커멓진 않지만 그래도 꽤 시커매요. 휴민은 아주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이 부식산은 수용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광산에서 채취한 부식산을 건조해서 불순물 제거하고 분쇄해서 알갱이로 만들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기비용 부식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천연 물질이죠. 이건 물에 안 녹아요. 우리 농사 지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거를 물에 녹입니다. 어떻게 녹이느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을 가지고 녹여요. 녹였다가 다시 산성으로 중화해서 상등액만 취해서 분말화하면 그게 풀빅산이고요. 밑에 가라앉은 게 휴믹산입니다. 녹지 않은 물질은 휴민이에요. 그러니까 풀빅산이 가장 적게 나오니까 제일 비싸겠죠. 휴믹산은 풀빅산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풀빅산은 분자량이 작아요.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연면 시비를 했을 때 기공을 통해서도 흡수가 가능합니다. 부식산을 가지고 연면 시비를 해야겠다. 그럴 때는 수용성 풀빅산을 구매하셔서 연면 시비를 해야 돼요. 이 풀빅산이 하는 주요 역할은 다른 양분들을 붙잡고 이동을 잘 해줘요. 그래서 양분 흡수가 촉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pH에 상관없이 잘 녹아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풀빅산을 잘 활용하면 농사가 잘 됩니다. 휴믹산은 풀빅산보다는 분자량이 조금 커요. 조금 크지만 휴믹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때알 구조 만드는데 자체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 우리가 집어넣을 때 양분 보유 능력 있죠. 요거 CEC가 400에서 870.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이거보다는 좀 많다고 했었죠. 400에서 870. 꽤 높은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양분 보유 능력을 내 토양에다가 기비 형태로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다. 그러면 토양의 양분 보유 능력이 늘어나죠. 농사가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먹이원으로서 충분한 공급원이 또 되죠. 그리고 이 휴민은 특별하게 하는 역할은 없지만 토양에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탄소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식물질 연갈탄을 입상화한 기비용 부식산을 토양에 살포했을 때 풀빅산은 한두 달 만에 식물이 흡수해서 없어지고요. 휴믹산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휴민은 한 3년 이상 갑니다. 자, 요런 게 연갈탄으로 만드는 풀빅산, 휴믹산, 휴민이에요. 그러면 이 부식산을 우리가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비용 휴믹산, 요거는 물에 안 녹는 거라 그랬죠. 요거는 토양에 살포하는 겁니다. 밭장만 할 때. 로타리 치기 전에 뿌려놔야겠죠. 100평당 약 3포대 이상을 쓰셔야 돼요. 60kg 이상입니다. 100평당. 만일에 내 토양이 염류집적이 많이 심해갖고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럴 때에는요.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럴 때는 100평당 한 10포까지도 넣어야 됩니다. 이 씨가 8, 10, 막 이렇게 10이 넘는 토양. 이런 토양에서는 기비용 휴믹산을 10포대는 써야 돼요. 그리고 농사 짓는 동안에는 이건 물에 녹는 게 아니니까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농사 짓는 동안에는 수용성을 쓰셔야 되는데 수용성 휴믹산은 100평당 100g에서 300g 정도 물에 녹여서 쓰시는데요. 한 번에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관주 막힙니다. 조금씩 자주 물 줄 때마다 조금씩 자주 타서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풀빅산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주하는 것보단 연면 시비할 때
옆면 시비할 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니까 풀빅산은 옆면 시비할 때 사용하시고 시적 배수는 1000배 이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수용성 휴믹산도 옆면 시비하면 안 되느냐? 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잎에만 시커멓게 약흠만 남고요.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갈 만큼 사이즈가 작질 않아요. 그래서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옆면 시비는 풀빅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풀빅산을 관조해도 되겠죠. 근데 가격이 좀 비쌀 뿐입니다. 이번에는 미생물의 효과에 대해서 왜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에 한국 와갖고요. 미생물론 뽑았다 그러니까 사기꾼 소리 들었었어요. 지금은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흙의 무게 200평 그리고 작토층을 30cm로 계산을 했습니다. 요거 무게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갖고 하면은 약 200톤의 흙의 무게가 됩니다. 200평에 30cm요. 물론 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200평 토양 안에 미생물은 몇 마리인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1g당 1000만 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 1억 마리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옆에 야산에 가면은 g당 10억 마리 이상 있기도 합니다. 우리 농사 짓는 토양은 10억 마리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냥 내가 좀 어느 정도 농사를 졌다 해서 g당 1억 마리라고 가정해 볼게요. 화학농약, 화학비료를 많이 쓰시는 분은 1억 마리 안 됩니다. 200톤의 흙의 무게에다가 1g당 1억 마리가 있었어요. 이걸 곱하면 2 곱하기 10의 16승입니다. 10의 16승이라는 거는요. 이 다음에 공이 16개 있다라는 거예요. 꽤 됩니다. 숫자가.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가서 1리터짜리 1ml당 1000만 마리짜리의 미생물을 받아다가 200평에다가 뿌린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0만 마리를 1리터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의 10승인데 그러면은 한 100억 마리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양에는 얼마 있었어요? 2 곱하기 10의 16승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16 빼기 10 하면 돼요. 그럼 이거 한 마리당 200만 마리의 미생물이 내 토양에 있는 거예요. 내 토양에 200만 마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미생물 한 마리 넣었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런 거예요. 이러면은 미생물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생물은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 싸움. 물론 미생물을 어떤 미생물을 써서 잘 정착시키고 효과를 보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숫자 싸움이에요. 한두 마리 넣어갖고 어떻게 효과를 보겠어요?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PF 농법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거냐? 자, 계산을 해봤어요. PF 농법은 1g당 200억짜리 미생물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게 한 봉지가 500g이에요. 요거를 숫자로 계산하면은 1 곱하기 13승 미생물이 됩니다. 그 토양은 2 곱하기 10의 16승이었어요. 그럼 16 빼기 13 하면은 000. 그거 앞이 예요. 토양 미생물 2000마리에 한 마리를 넣어주는 꼴이에요. 이 정도면 효과 나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숫자 싸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왕창 써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숫자를 많이 썼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미생물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처음에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들이 1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받아다가 사용하는 고초균, 그게 이제 대부분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를 받아다가 쓰는 거예요. 이 미생물 좋은 미생물이에요. 청국장 만드는 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1000만 마리를 주는 거예요. g당 1000만 마리. 그럼 이거 최대치 얼마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분말로 하면은 5천억까지 만들 수 있어요. 1000만 마리가 아니라 5천억. 실제로 사료회사에서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미생물에 g당 1000억 마리짜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0억 마리 하니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실이에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시중에 어떤 회사들은 이 리체니포미스를 가지고 제품화 시켜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에서 아밀라제, 리파제 이런 활동이 강해서 병원균을 억제하거나 죽일 수도 있고 토양 내 고분자 유기물질을 저하시키고 토양 영양소를 활성화하며 식물 영양소의 흡수 활성을 돕고 농작물 수확량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제가 일부러 읽어봤어요. 리체니포미스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바실러스 계통은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다 합니다. 거기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약간씩의 차이를 모아서
내가 원하는 병충해 예방용으로 혼합해서 쓸 수도 있고요. 발근 전용으로 혼합해서 쓸 수도 있고 생육 전용, 말하자면 염류집적 해결해서 양분을 잘 빨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PF 농법에서는 PF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그런 이유예요. 자, 몇 가지 미생물만 더 볼게요. 바실러스 벨레젠시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 요즘 어떤 농법 해갖고 많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벨레젠시스는 병해에 좀 강한 바실러스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메가테리움, 라테로스포러스, 폴리믹사, 모실라지노시스 이런 거 좀 생소하실 거고요. 요건 사실 농가분들은 몰라도 돼요. 물론 되게 좋은 미생물입니다. 농가분들은 꼭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바실러스 외에 트리코데르마 하르지아늄 2등이었죠, 2등. 예. 트리코데르마 하르지아늄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익한 곰팡이로 곰팡이성 병원균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곰팡이에요. 녹색 곰팡이균입니다. 국내에서 이 제품이 많이 시판되고 있는데 그람당 약 1억 마리 정도인 것 같아요. PF 농법에서는 그람당 200억 마리짜리 트리코데르마 하르지아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실러스 튜링기엔시스 이거 비티균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백강균이라는 게 있어요. 백강균도 살충 미생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체크를 하나 더 했는데요. 여기 PF 5번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이에요. 파에실로마이세스 라일라시누스. 자, 이 미생물은요, 선충을 잘 죽이는 미생물입니다. 선충의 표피를 분해하는 키틴 분해 요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미생물이라서 요걸 쓰시게 되면 특히 십자 확과 식물들 뿌리옥병 때문에 농사 망치는 경우 많잖아요. 자, 그런 토양에 이 미생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PF 농법에서 사용하는 미생물들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건데 우리가 농업에서 원하는 대부분의 역할들 그게 바실러스균에 거의 다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PF 농법에서는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것도 그람당 200억 마리라는 조합을 통해서 왕창 이렇게 사용하는 게 PF 농법입니다. 사람 장내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죠. 토양의 프로바이오틱스는 바실러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미생물 그람당 200억 마리짜리 미생물을 이제 제가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 수용성이거든요. 그럼 물에 타서 관주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미생물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 분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실러스 계통이었잖아요. 내생 포자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포자 형태로 휴면 상태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얘는 활성도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깨워서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영상을 하나 볼게요. 500리터짜리 고래통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온도를 32도에 맞춰놨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기포기를 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 단비 미생물 PF 1번을 넣었어요. 그리고 배양키트는 미생물의 먹이도 되지만 작물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합 식물 활성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넣고 이제 설탕도 넣어요. 그리고 24시간을 이렇게 배양을 합니다. 온도는 40도 정도에 맞추면 요즘 같은 날씨는 물 온도 한 30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비 미생물 한 봉지가 들어갔는데 단비 미생물 한 봉지는 약 10조 마리 정도 돼요. 요게 조금 더 늘어납니다. 숫자가. 아주 많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서 24시간 후에 약 한 2배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한 20조 마리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배양한 배양액은 약 600평 내지 1200평. 600평이면은 아주 효과가 좋고요. 내가 좀 돈을 아껴야겠다. 그럴 때는 최대 2000평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미생물 배양하는 사람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미생물을 배양할 때에는요, 요 안에 각종 대사산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대사산물이 미량원소를 킬레이트화 시켜주는 역할을 조금 해요. 아주 세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응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칼슘 있잖아요. 질산칼슘. 질산칼슘을 여기다가 넣으면 질산염과 칼슘으로 바로 나눠집니다. 질산칼슘이 물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눠져요. 이 칼슘을 미생물의 대사산물이 이렇게 감싸줘요. 그래갖고 토양에 들어가서
인산염이라든가 황산염 뭐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칼슘이. 그러면 뭐 인산칼슘, 황산칼슘 아니면은 철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거하고 결합돼서 불용화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칼슘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기왕에 칼슘 들어갈 때 칼슘의 이동을 높이고자 붕산도 조금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그네슘까지 같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우리가 이 미생물을 깨워서 활성도가 좋을 때 사용하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좋은 칼슘과 마그네슘, 붕산까지 이 안에서 만들어서 한 번에 관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것이 PF 농법에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해드리는 미생물 배양 방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숫자를 늘리는 배양은 아니고요. 잠자고 있는 미생물을 깨워서 미생물의 먹이와 함께 같이 관주하자. 그러면 토양에 들어가서 즉각적으로 일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PF 농법에서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딱 하나, 요 스텐 파이프통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워서 중탕을 하게 되는데, 요 스텐 파이프통은 시중에 파는 게 없어서 제가 주문 제작해 갖고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고는 있는데, 이 길이가 좀 길어서 택배 보낼 때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요거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만날 때 항상 왕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흙 속에는 유해균이 더 많아요. 물론 좋은 토양에는 유익균이 한 20% 30% 정도 있긴 합니다만 유해균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게 다 유해균은 아니고요. 90%가 유해균은 아니고 또 중간균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균이라고도 하는데 유해균이 좀 많아지면 이 중간균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유해균 쪽으로 붙어서 유해균처럼 나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익균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놔야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왕창 써야 되는데 조금 썼어요. 그러면은 이 유해균들이 약간 밀린 듯 했지만 바로 다시 공격해서 효과를 못 보게 돼요. 근데 왕창 썼다. 그럼 얘네들이 뿌리 주변에서 우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해균들이 이쪽으로 잘 침입을 못 합니다. 미생물은 조금 써갖고는 효과를 못 봅니다. 왕창 써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PF 농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PF 농법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궁금해서 좀 직접 좀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전화번호 올려놨으니까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안 되면 문자라도 남겨주세요. 자, 그람당 200억 마리, 그것도 용도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PF 농법. 유기물도 반드시 좋은 유기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오래가는. 그거를 제가 부식산을 권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부식산과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을 왕창 쓰자. 이게 PF 농법입니다. 좀 더 나은 농사를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PF 농법을 소개해드린 장성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